안녕하세요. 강상구는 필요 없고 김민아가 필요한 김준우입니다. 아니 왜 자꾸 필요 없냐고요? 왜? 아니 그 댓글을 보니까 지난주에 강상구 선수가 나와서 좋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는데 네. 김민아 평론가의 비중이 줄어들어서 싫다 이런 또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안 줄어들었어요. 안 줄어들었나? 네. 방송 시간이 절대적으로 좀 늘어났으니까 뭐 전체 시간은 비슷했을 텐데 그죠? 근데 어쨌든 그만큼 또 이렇게 김민아 평론가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싶다라고 하는 또 독보적인 팬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제 얘기 뻔한데 뭐 들어서 뭐 합니까 그거?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네? 네. 어차피 뻔한 얘긴데 뭐. 어차피 뻔한 얘기 오늘도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 할까? 근데 일주일 동안 너무 많은 또 일이 있었는데 뭐 제일 큰 게 뭘까요? 제일 큰 건 원래대로면 이제 이스라엘 레바논 휴전이라든가 오늘 뭐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라든가 그죠? 뭐 굵직굵직한 일들이 많은데 조회수는 엉뚱한 것들이 또 나오겠죠. 뭐 이제 오세훈 명태균 내전은 이제 어디로 가는가? 왜 타겟이 오세훈으로 타겟팅이 되었는가? 뭐 여기에 대해서도 뭐 이런저런 말들이 좀 도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무슨 얘기가 돌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쪽은 전선이 휴전이고 이걸 돌려야 하니 이제 그렇다면 이제 누군가는 쓰러져야 이 싸움이 일단 휴전의 어떤 종전의 명분이 있을 텐데 여기서 지금 제일 얻어 걸린 게 오세훈 서울시장이다. 특히 그 김한정이라고 하는 오세훈 시장의 뭐 정치적 재무적 후원자 이분이랑 뭐 강혜경 씨 통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또 뉴스타파에 보도되면서 이게 쉽사리 꺼지지 않는 또 새로운 불꽃이 좀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계속 이 처음에는 명태균 씨 관련 사안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한테 폭탄이 휙 갔다가 받아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폭탄을 이준석 쪽으로 휙 던졌다가 이준석 쪽에 받아들고 이거 뭐 다시 이쪽으로 휙 던졌는데 그걸 다시 이제 오세훈 쪽으로 톡 이렇게 토스를 한 거네요. 네, 그렇게 보여지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 거다. 네. 이게 이제 일단은 명태균 씨는 구속이 됐으니까 사실 이제 명태균 발 뉴스는 앞으로 조금 잦아들 거고 강혜경 씨가 뭘 던지느냐 아니면 다른 관계자들 그리고 창원지검의 수사 과정에서 또 무엇들이 드러나느냐 뭐 여기서 좀 달라지겠죠. 강혜경 씨가 던지는 건가요? 근데 이게 또 강혜경 씨가 자율권을 가지고 강혜경 씨가 공을 던지는 건가요? 이게 또 아닌가요? 그 잘 모르겠어요. 누가 던지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금 이제 이 녹취록을 공개한다라고 하는 주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녹취록을 공개한달지 지금 이제 녹취록을 공개한다라는 건 민주당이고 민주당이 지금 찌글찌글 공개하는 게 하나의 경로가 있고 그건 민주당이 이전에 이제 그 강혜경 씨를 통해서 이제 입수한 것도 있고 왜냐면 이제 강혜경 씨 변호인이 노영희 변호사님인데 노영희 변호사님은 이제 민주당에서 또 어떤 역할을 맡고 있기도 하고 이런 관계도 있고 등등등. 어쨌든 그래서 민주당을 통해서도 공개되는 녹취록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전에 이제 다른 경로로 민주당이 이제 갖고 있는 녹취록도 많다고 그 전에 얘기했으니까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육성 나온 그 녹취록이죠. 그 경로를 통해서 확보한 게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어쨌든 뭔가 녹취가 나오는 거는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또 나오는 게 있냐면 검찰 수사 내용이 지금 나오는 게 있습니다. 검찰에서 무슨 수사를 했는데 이런 증언을 했더라. 그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짜맞춰서 이제 보도를 하는 게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경로가 있는데 근데 검찰의 수사 내용도 제가 볼 때 한 가지 경로로 나오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창원에서 나오는 게 있고 물론 창원에서도 뭐 한 사람이 주는 것 같지는 않은데 창원에 가까운 쪽에서 나오는 게 있는 것 같고 서울에 가까운 쪽에서 나오는 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경로로 나오는 게 지금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어서 각자 다른 의도와 계산으로 뭐 계산해 갖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각자 다른 의도와 계산을 가진 뭐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지만 뭐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은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에 전혀 전반적으로 어쨌든 유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건 분명히 보인다. 왜냐하면 지금 오세훈 시장으로 지금 공을 던지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게 뭐 그렇다고 해서 누구를 비켜갑니까 그게? 그쵸. 오세훈한테 공이 가면 그 당시에 그러면은 당 지도부는 누구예요? 그 오세훈 시장이 그 서울시장 2021년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시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 문제잖아요. 2021년 재보궐 선거 3월달에 3월달하고 4월달에 그때 얘기잖아요. 3, 4월달에 치열하게 2, 3, 4월달에 쭉 하는 거 그때 문제인데 그때 당 지도부는 누굽니까? 이준석 대표죠. 아니죠. 미래통합당이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 누굽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그 오세훈 캠프에 가 있던 게 이제 이준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거기서도 그 패밀리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 당시에 어쨌든 아마 기억하실 건데 우린 단일화 안 해도 이겨 이렇게 우기던 때잖아요. 예? 벼랑 끝 전술 펼치면서 우린 단일화 안 해도 이겨. 누구랑 단일화 안 해도 이기느냐? 안철수랑 단일화 안 해도 이겨. 근데 그 밑에서는 명태균 씨가 막 조각조각 이거 여론조사 튀기면서 이제 하고 있던 것이고 당내 경선에서는 오세훈이냐 나경원이냐 이거 할 텐데 그때 기억을 잘 해보시면 당내에 이제 약간 소장파 비슷한 분들이 나경원 쪽이 싫어서 오세훈 쪽에 가서 많이 붙었어요. 그랬죠. 지금 정무부시장 하고 있는 우리 김병민 씨나 그 당시 이준석이나 이런 분들도 그 당시 오세훈 쪽에 다 도와줬단 말이에요. 지금 같은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지금은 별로 사이 안 좋은 것 같잖아요. 김병민 씨나 이준석 의원은 안 좋죠. 네, 근데 그때는 다 뭐 그때도 안 좋았어. 거기는 그 둘은 속으로는 안 좋았지만 지금처럼 막 이럴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처럼 거물들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지금 이준석 의원은 현직 의원이고 김병민 씨는 서울시 정무부시장이고 그 전에도 사실 대선할 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당 밖에서 막 이렇게 캠프 꾸리고 할 때 그때 바로 이제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당 밖에 있는 대선 후보를 어떻게 할지 방침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뒤에 있는 김종인 할아버지의 이제 그 어떤 지침에 따라서 바로 당 밖에 있는 후보를 도와주러 가버린 거 아닙니까? 김병민 씨가.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그때도 막 견제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면서 표면적으로는 이게 대놓고 막 이렇게 좀 갈라지고 뭐 이런 사건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2021년도 3월 달에는 다 같이 그냥 방송하고 다니고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하고 다니던 때였어요. 그러던 때였기 때문에 올망졸망 이렇게 뭐 할 수는 있어도 그렇게 뭐 이렇게 부딪힐 수는 없는 그런 물적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다른데 어쨌든 거기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어땠다는 거예요? 명태균 씨가 또 나경원 이기는 조사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열심히 조물딱조물딱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이게 누구한테 불똥 튑니까? 김종인 위원장한테 가는 거고 뭐 이런 상황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한테 이제 이거를 뭐 떠넘긴다고 떠넘겨지는 문제도 아니고 지금 뭐 불거지는 상황은 이걸로 안 끝날 것 같고 뭐 홍준표 시장한테도 일부 갈 것 같고 뭐 박완수, 김진태 지사도 뭐 참고인 조사인지 뭐 받으러 출석시킬 것 같다는 보도가 있죠. 그래서 검찰이 이제 압수수색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찍고 있는 어제 검찰이 이제 국민의힘 당사에 가서 압수수색을 그래서 한 거 아닙니까? 박완수, 김진태 포함해가지고 2022년도에 공천 어떻게 된 거냐 김영선 전 의원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훑고 갔는데 또 그 수사의 내용에는 압수수색 대상에는 오세훈 시장 거는 또 포함이 안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 거지? 뭐 수사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같은데 뭐 압수수색도 예고하고 막 1시에 갈게요.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사실 하여튼 근데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당사 압수수색이라는 게 그렇게 전격적으로 될 리가 있습니까? 뭐 하다못해 정의당 당사 압수수색은 뭐 그렇게 되겠어요 그게? 아니 그거 하지. 근데 이제 변호사 올 때까지 기다려라. 뭐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서 막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변호사 올 때까지 기다려라. 눕고 막 막 이러고 막 경험담이야? 경험담이야? 경험도 경험이고 지난번에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 할 때도 나가가지고 막잖아요. 일단 막는데 검찰은 막 우리 정의롭게 이걸 해야 되는데 왜 안 시켜줍니까? 이러고 막
하루 결국 못 하고 다음 날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쉽지 않은데 이번에는 근데 국민의힘이니까는 그 전에 저기 저희 뭐 받으러 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영장 가져오세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훨씬 더 협조적으로 훨씬 더 스무스하게 했다라는 차이가 있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장 받아왔습니다. 몇 시쯤 오세요? 1시쯤 갑니다. 그러십시오. 그리고 와가지고 이제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공천은 그 원래 공천 끝나면 다 폐기하거든요. 그 검사가 그러시군요. 그러면 남아 있는 거나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받아가지고 또 가고 이제 이렇게 스무스하게 진행됐다 뿐이지 본질은 뭐 비슷하다. 민주당 압수수색 할 때도 막 해가지고 뭐 되니 안 되니 하고 결국 민주당이 이 컴퓨터만 하세요. 다른 거 안 됩니다. 그 컴퓨터만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 프로세스가 어떻게 됐는지는 유사한데 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네. 뭐 그렇게 보신다. 오케이. 정의당도 압수수색하면 뭐 비슷할걸요 결국. 뭐 정의당이 하고 있는데 그걸 비켜 이런 다음에 뭐 할 수 없을걸요 검찰이. 결국은 이제 약간의 이제 모양새가 이미 제출 비슷한 성격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게 당사긴 한데, 근데 중요한 거는 모양새가 어땠느냐의 문제라기보다도 뭘 주고 뭘 갖고 갔고 그게 얼마나 이제 실효성 있는 거냐의 문제겠죠. 근데 봉투 하나 들고 막 가는 사진도 있고 박스가 하나 있었나 뭐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별로 많이 가져가지 못한 걸 봐서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실효적인 압수수색은 아니었던 것 같다. 네, 그렇게 보여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또 명태균의 컴퓨터 포렌식을 통해서 이제 명태균 씨랑 오세훈 시장이 나눈 대화도 뭐 복원이 됐다. 뭐 이제 이런 보도 나오는 거 보니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다. 검찰도 겁이 날 것 같아요. 자꾸 뒤지니까 뭐가 나오는데 이거 나 어떡하지? 그게 이제 지검장하고 그 이제 약간 일선 검사. 예, 약간 그래도 급이 높은 검사는 약간 겁이 나는 것 같은데 수사팀의 그 약간 그 이제 실무선에 있는 검사들은 지금 겁이 안 나나 봐요. 겁이 안 나고 약간 신나는 것 같은데 지금. 그치. 예. 여기 밖에서 큰 건수 없는 줄 알았는데 이제. 그러니까요. 예. 여기가, 기계를 올릴 수 있는 기회니까. 예, 이 동네가 뭐 창원지검이 그렇게 한가한 동네인가요? 그 동네가? 아주 한가한 데는 없죠 사실. 그렇죠. 네. 네. 하지만 아주 굵직한 사건도 뭐 많진 않죠 사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막 이렇게 그 뜨거운 사건이 없는 것이지. 그쵸, 거기도 하려면 일은 많은데. 근데 오랜만에 어쨌든 전국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건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거기 있는 검사들은. 그래서 그런지 뭐 좀 재미가 좀 있나 봐요. 재미가 좀 나는지. 아니 그거 복원하면 재밌겠지. 재미가 좀 나서 그런지 기자들한테도 많이 얘기하는 것 같고 지금 그 수사팀은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는 좀 있는 것 같다. 근데 그 윗선에서는 지검장이나 부장검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왜 이래? 이러는 거 분위기. 그분들은 이제 지금 생각은 어떻게든 이제 크게 안 되다가 2월달에 인사 이동을 바라는 이제 기도합시다. 뭐 이러고 있지 않을까. 네, 근데 뭐 수사라는 게 물론 이제 용산 권력의 어떤 그런 의중이 많이 작용하지만 그건 이제 결국 윗선에서 작용을 하는 거고, 작용하더라도 특히 이제 요런 수사는 다 이제 낱낱이 공개가 돼버리는 수사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 그쵸, 그 힘이 작용을 하더라도 어떨지 알 수 없죠 사실. 그쵸,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여서 더군다나 어디로 튀어도 거기엔 반드시 누군가는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공을 넘겨도 거기에는 오세훈이 있든 홍준표가 있든 이준석이 있든 누군가는 있는 자리이기 그쵸.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소를 예를 들면 뭐 김영선, 명태균 뭐 이 정도까지로 정리할 수는 없을 거니까 결국에는 어느 정도는 해야 국민이 납득을 할 거고, 안 그러면 특검에 대한 여론이 더 커질 거니까 사실은 이제 검찰의 수사도 되게 중요하죠. 근데 그 부분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생물이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부분을 굳이 이제 처음에 시작한 이유가 뭐 오세훈 시장이 미워서나 뭐 이준석 뭐 이런 게 아니고, 이번 주에 이제 위증교사 판결에서도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나왔고 1승 1패 말하자면 이렇게 된 상황에서 어떤 교착 상태가 더 지속될 수 있는 조건이 더 생긴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한쪽이 2승 혹은 2패보다는 1승 1패가 오히려 지금 현재 모든 뭐 그것이 뭐 탄핵 여론이든 뭐 퇴진 여론이든 뭐 특검법 여론이든 간에 오히려 교착 상태가 이제 사법부의 판결이 어떻게 영향을 줄까가 되게 좀 있었는데,
교착이 더 길어질 수 있는 국면에서 그러면 남아있는 바깥의 포인트는 결국은 이제 팀 명태균의 실체가 얼만큼 드러나느냐, 여기서 뭐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의 관여 여부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또 전국이 어떻게 변화할지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법원에서 다시 검찰의 시간으로 좀 이렇게 이동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국회는 계속 뭔가를 뚫어낼 수 있는 모멘텀이나 자체적인 어떤 정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우수 변호사의 판결 평론 좀 해봐요.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교착 상태가 됐는데 서로 우기기 좋은 판결이거든요. 선거법 위반 1심은 민주당에서 이거 부당해, 이상해 이거 이렇게 얘기하기 좋은 판결이고, 시사평론가 입장에서 볼 때 위증교사 무죄는 국민의힘에서 이런 판결이 어딨어 이렇게 우기기 좋은 판결이고, 시사평론가의 레벨에서. 근데 우수 변호사 레벨에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우수 변호사 저거. 고민을 많이 했더라. 고민을 많이 했다. 판사들이 고민을 많이 했다. 일단 어떤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그것은 법리적 고민입니까? 정치적 고민입니까? 뭐 다 종합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건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1심 판사들이 뭐 당연한 얘기인데 뭐 난 1심이니까 뭐 어떻게 되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판사들의 일반적인 DNA는 어쨌든 내가 한 사건이 올라가서 깨지는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갖고 올렸을 때 이게 깨지지 않게끔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되게 어떤 판사의 어떤 직업적 자존심? 프라이드? 자존감? 이런 거랑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토록 전 국민 관심이 많은 사건에 대해서는 공을 많이 들였다. 판사들이 공을 많이 들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이걸 다 맞춘 평론가가 거의 없죠. 김수민 평론가는 다 맞춘 것 같던데요. 그래요? 네. 두 번째 거 무죄도 맞춘 것 같고 첫 번째도 그분이 변호사를 해야겠네 그러면. 수민킴 보고 계신가? 로스쿨 진학하세요? 그분이 변호사를 해야지. 그래서 그런 전제인데 저는 사실은 그때 80만 원 받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 1심. 근데 우리 방송에서 틀진 않았지만 저는 80만 원 받는데 크게 두 개 중에 하나는 유죄고 하나는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한 건 맞는데, 물론 이제 법리적으로 또 다툴 게 되게 많지만 다만 이제 제가 틀렸던 거는 공직선거법 전과가 있어서 양형 기준표에 따르면 감경 사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물론 양형 기준표대로 법관이 구속될 의무는 없지만 이런 판결일수록 제 생각에는 양쪽에서 공격을 안 받으려면 법리적이든 모험하지 않는 거면 양형 기준표대로 따라갈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게 뭐 물론 징역형이냐 벌금형이냐 자유재량이지만 만약에 2심까지 갈 경우에도 하나만 유죄가 나오더라도 100만 원 이하의 당선 무효형이 나오기는 어렵게 구조가 짜여져 있다. 그 보도 내용을 보면 근데 이제 과거에 이제 그 선거법 위반 그 벌금형 맞은 거는 기간이 너무 오래되면 뭐 그거는 없던 일 칠 수도 있다 이렇게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다 가능한 거예요. 다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오히려 궁금한 거리보다 그 한 판사님이란 분이 공직선거법 판결을 썼는데 징역형을 때렸단 말이에요. 거기서 벌금 500을 때려도 상관은 없는데 벌금 1000만 원 때려도 상관없는데 징역형을 때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2심에서 바꾸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강한 인장을 남긴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왜냐면 사실 벌금 500 나오면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의 뭐 아니면 이재명 대표님의 강성 지지층에서 뭐 좋아하겠어요? 당선 무효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그렇죠. 사실은 100만 원 이하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낮추더라도 징역형에서 100만 원 이하로 튀기에는 항소심에서도 무리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인장을 남겨놓은 거죠. 여기서 예를 들면 1심에서 유죄인데 벌금 1000만 원 이렇게 때려도 되는 건데 그렇게 안 때린 것은 이 판결을 계속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이제 강하게 담긴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김웅 전 의원이 이해는 안 가지만 굉장히 확정적인 확신이 없으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자기는 아쉽지만 이렇게 페북에 쓴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 것 같거든요. 엄격하게 다 잘라가지고 이게 지금 그 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걸 뭐 어떻게 모른다고 할 수 있냐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그냥 다 조각조각 내가지고 이렇게 쭉
판결을 이제 봤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남들이 뭐라 하든 나는 진짜 문 닫아놓고 이거의 사건과 내가 오롯이 그러니까 눈을 가리고 이게 이재명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하려고 노력했다라는 흔적이 되게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 판결 크게 결론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도장을 양형에서 그거를 좀 발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 판결도 똑같은 공통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김병양 전 성남시장의 비서여인 김진성 씨가 위증을 한 걸 갔는데, 물론 자백했고 반성하고 있지만 벌금 500. 근데 위증죄보다 위증교사죄는 좀 더 위가 되거든요. 그러면 위증은 일단 됐으니까 2심에도 김진성 씨는 위증 유죄일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위증인데 이 사람이 벌금이면 여기서 위증교사도 벌금으로 정리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그러면 여기서는 벌금형이 나오면 당선무효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것도 역시 이건 아예 게다가 심지어 사실은 양형 기준표에 따르면 없어요. 그러니까 벌금 1,000만 원 이하거나 뭐 징역 얼마 이하인데 양형 기준표상으로는 징역형으로만 돼 있거든요. 물론 특히 위증죄는 그 벌금형이 많이 있습니다. 적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형 기준표는 판사가 꼭 구속돼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양형 기준표대로 안 했다고 해서 지금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보수적 법관, 사법적 보수라면 차라리 이럴 때 논란 없이 양형 기준표대로 따라갈 수도 있을 텐데, 그걸 안 따라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당선 무효는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 마지막 흔적이 판결문의 논리 구성에 있는 게 아니라 양형에서 나타나는 것 같다라는 것이 저의 뇌피셜입니다. 예, 그래서 두 판결은 둘 다 자기가 어쨌든 정무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최대한 노력했다, 그리고 내 결론이 큰 틀에서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간절히 담겨져 있는 판결문이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본 인상이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두 판결 다 뒤집어질 수 있냐? 전도심에서. 예, 저는 뭐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저는 사실 방송을 좀 안 하니까, 이거 빼고 안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어디 가서 우리 그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죄가 저도 이 방송에서 얘기 안 했잖아요. 그죠. 유죄냐 무죄거냐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임경빈 작가가 전화가 와가지고 그거 무죄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임경빈 작가가 무죄 나고 나서 그 방송에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댓글에 사장 남천동이 달렸어. 남천동에서 왔어요.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뭐야? 이래가지고 찾아봤죠. 그랬더니 제 칭찬했더라고요. 김준우만 맞췄어 이렇게. 내가 김준우를 정무적으로 신뢰하진 않지만 변호사는 김준우는 신뢰한다 이러면서. 그래서 정무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건 뭐야? 야, 우수 변호사다. 뭐 그렇지. 그렇게 됐는데 사실 저도 그때 완벽하게 무죄다 이렇게 생각했던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거는 무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 무죄 판결문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유죄 판결문을 바로 쓰기에도 뭔가 캥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애매한 건이다. 선고 30분 전인가? 1시간 전인가? 정의당이라는 당이 있어요. 예. 그런 당이 있어요? 네, 그런 당이 있어요. 원외정당이라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정의당의 대표가 K모 변호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전화가 오셨어. 김변, 저기 판결 선고 어떻게 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근데 둘 다 동의했던 게 이게 무죄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그거를 했었거든요. 다른 변호사 셋이서 이제 저까지 넷이서 밥 먹으러 가는 길에 전화가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아마 법조인들도 다 되게 엄청 갈릴 것 같다. 그래서 2심 자체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모른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633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선거법에 강행 규정이다. 네, 선거법에 재판을 빨리빨리 진행시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 3개월 안에 2심이 나냐?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재판부 배당하고 나면 2월 달에 인사처리해요. 지금. 그러면 기록 넘어가고 뭐 하고 하면 엄청 노력하지 않은 한 첫 재판 기일이 3월 달에 가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럼 차라리 그때부터 3개월이다 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보수적으로 보는 거죠. 그럼 내년 안에 확정이 안 됩니까? 내년 되죠. 내년 안에는 된다. 근데 그게 그래서 한 6, 7월쯤에 항소심이 정리가 되면 대법원에 그게 올라올 거고,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 대법원에서는 속도를 더 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한 3, 4개월 걸릴 테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뭐 특별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그리고 위증교사제도 뭐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거나 저거나 같은 레벨의 정치적 심급으로 보고 26년 지방선거가 있기 전인 25년 12월 정도에는 이걸 좀 마무리하는 것이 대법원도 부담이 좀 적겠다. 그렇죠. 로 정리되지 않을까.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1승 1패가 되면서 어느 쪽도 사법부의 눈치를 계속 봐야 되고 이걸 짱 봐야 되니까 교착 상태는 다른 것들이 터지지 않는 이상 요 이슈는 1년간 지속되는 거 아닐까. 내년 이맘때쯤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뭐가 사태가 정리될 거고 그 전까지는 뭐 누구도 되게 좀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재밌는 거는 민주당이야 뭐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야 지금 이재명 대표 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 선거법 위반과 관련돼서는 부당하다라는 취지로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뭐 모든 수를 다 쓰겠죠. 이 재판과 관련된 대응과 관련돼서는 모든 수를 다 쓰고 이재명 대표 아니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든 떠받치는 분위기로 갈 건데 뭐 어차피 대안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누가 할 거예요? 이재명 아니면 민주당에서 누가 합니까? 대안이 없어요. 그렇게 가는 건데 이 상황에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똑같이 이제 이재명만 이제 하고 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재명 얘기만 하면서 이재명 이 나쁜 사람이 민주당 대표를 하면서 말이죠. 역시 민주당 정권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면서 역시 윤석열 정권에 있어서 우리가 행복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그 보수 언론도 이제 그 걱정을 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반사이익에만 기대지 말라고 약간 처음에 약간 그렇게 충고도 해줬으나 바람이 다 빠져버렸다. 며칠 가지도 못하지 않았느냐. 위증교사 무죄 나오면서. 근데 애초에 위증교사가 무죄가 나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이미 이재명 재판 얘기는 관심사가 아니에요. 핵심 쟁점이 아니다. 네. 우파 유튜브에서도 이미 이재명 얘기가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정치의 핵심 문법 뭐다? 쟤가 나쁘기 때문에 내가 정당한 거야. 이게 핵심 문법 아닙니까? 상대가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정당한 거야. 이게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그쵸. 이 상대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없다. 왜냐? 상대가 이재명이라고 하는 전제가 지금 틀렸기 때문에 지금 보수 정치의 상대는 누구냐?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이 잘못됐기 때문에 한동훈이 잘못돼서 우리가 정당한 거야를 지금 입증하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재명은 아웃 오브 안중이다 지금. 저 그거 봤어요. 그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무죄 나온 날 서초동 풍경을 이제 찍어주는데 신의 한수라는 뭐 극우 유튜버 거기에 이게 다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할 때 사법부를 제대로 안 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이렇게 연설을 하더라고요. 저런 세계관이 가능하다고? 저는 진짜 놀랐는데 진짜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 흐름이 있는 거죠. 아니 생각을 한다기보다도 생각은 뭐 그렇게 안 할 수도 있겠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프레임을 걸고 있다. 네, 모든 게 다 한동훈 탓이다. 지금 이것에 열중해 있고 그렇게 해야 슈퍼챗도 많이 들어오고 조회수도 많이 늘어나고 알겠어요 지금 얘기를? 네, 유튜브의 이 악마 같은 특성을 알겠습니까 지금? 왜 유튜브를 지금 다시 찍잖아요. 다르게 얘기해. 내가 이재명 대표 무죄 맞췄잖아.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지금? 지금 그 한동훈 얘기예요 무조건 지금. 거기는 그 동네는 지금 심지어 이재명 얘기조차도 아니다. 그 동네 핫한 얘기는 아주 거기서 국민의힘 당사 앞에 가면은 막 뭐 한동훈 뭐 탈당해라부터 시작해서 뭐 난리 나고 이미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얘기가 안 된다 이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예를 들면 이제 내년 정도에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뭐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이 됐다. 그러면 이제 그 대안을 누가 찾느냐. 이거는 이미 그 김어준 총수가 정리한 거 아니에요? 김어준 총수가 뭐 대법원 판결이 대선 전에 나면 이재명이 찍는 사람이 뭐 되겠지. 손들어주는 사람이 된다 이런 논리이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위 말하는 비명 주자라는 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가 없는 나를 밀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민주당을 탈당하신 분들. 그렇죠. 새로운 네. 미래민주당인가 뭐죠? 새로운 민주당인가 뭐 있어요. 하여튼 뭐. 네, 새롭다고 하는데 별로 네. 새롭지는 않습니다. 네. 전혀 새롭지는 않은데. 전병헌, 설훈, 이낙연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가 새로워? 뭐 새롭습니까 그게? 그분들 당명이 새로워. 옛날 민주당이잖아요. 그 옛날에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있을 때 그때 민주당이잖아요. 그렇죠. 그 아무튼 그런 구도잖아요. 뭐 새롭지 않은 분들이 막 그러고 있는데 아무튼 그분들 빼고 이게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소위 비명 대권 주자라는 분들이 이재명을 지킵시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은 잘못됐습니다. 네, 내가 지키겠습니다. 우리 함께 싸웁시다. 뭐 이러면서 이제 아까의 그 구도에 맞추면 이제 마지막에 가서 정말 이재명 대표로는 안 된다라고 할 때 그 이재명 대표와 그 지지층의 선택을 받기 위한 그런 몸부림, 그쵸, 그런 트랙으로 이제 들어간 거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상황이어서 거기는 그쵸. 그 민주당의 그런 상황은 바뀌지 않을 건데, 그러니까 국힘은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끝났다라고 하면 소위 이재명 때문에 안 된다, 뭐 이재명이 안 되니까 우리를 찍어야 된다는 논리마저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자기들끼리 싸우는 재미에 맞들려가지고 그조차도 없다 지금은. 김민전 교수가 이제 막 저격하고 뭐.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지금 이 여당의 소재가 여당을 둘러싼 소재가 아까 명태균.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특검, 그다음에 이제 그 팔동훈과 그 당원 게시판, 댓글 부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재명, 근데 요런 게 쫙 펼쳐져 있는데 이 무엇 하나 야당을 겨냥하거나 무슨 뭐 야당과의 싸움에서 반격을 뭘 하거나 무슨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모든 거를 다 자기네끼리 싸우는데 지금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대단히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이게 정말 이게 바로 현대 정치다. 이것이 21세기에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보수의 현 주소다. 매우 놀랍다. 고구려가 망할 때 당나라 신라가 쳐들어오는데 연씨 형제들끼리 싸운 거랑 비슷한 거 아니야? 자중질환. 고구려까지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현대 정치의 특정이라고 하니까. 고구려까지 다 선조들한테 배운 거 아니냐 이런. 학생운동을 뭘로 한 거예요? 고구려까지 나와야 되나 이게? 원래 학생운동이 나이가 들면 환단고기 보고 이제 고대사로 넘어가고. 진짜 웃긴 게 해프닝 같은 얘기였잖아요. 당원 게시판 얘기는. 그쵸. 당원 게시판을 찾아봤는데 한동훈이 윤석열 욕을 하고 있더라. 그 다음에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한동훈의 식구들이 뭐 김건희 목줄을 채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더라. 그리고 한동훈 찬양 무슨 뭐 신문 기사 이런 걸 막 퍼와가지고 도배를 하고 있더라. 뭐 그런 뭐 웃기다. 크크크 뭐 이러고 이제 끝날 얘기를 한 일주일 묵힌 다음에 꺼내가지고 와 막 쏘기 시작하는데 이게 제일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잖아요. 밖에서 이제 이 사람은 심지어 지금 당적도 없습니다. 당적이 왜 없냐? 그때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그렇죠.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지난 총선 때 공천을 안 줬잖아요. 이상한 말을 옛날에 많이 하고 다닌 것이 다 들통이 나는 바람에 이게 총선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안 좋다 그래가지고 공천을 안 줘버려서 나는 왜 공천을 안 주나요? 흑흑 이랬는데 그때 석연치 않은 이유로 왜 저러지? 무소속으로 출마를 강행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은 장해찬 후보의 무소속 출마를 대통령이 권유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참 이상한 일이다. 뭐 이런 거 사설로도 막 쓰고 이랬는데 뭐 그러더니 결국은 완주까지 했어요. 그거를. 고지고대로 막 단일화설도 있고 막 이랬는데 그랬었죠. 완주까지 하고 뭐 지금까지 어쨌든 복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근데 밖에서 막 무슨 막 신들린 듯이 지금 막 이러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의미심장한 얘기를 지금 몇 개 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타겟팅을 딱 해놓은 게 진 변호사잖아요. 네. 한동훈 대표의 배우자인 진은정 변호사를 딱 타겟팅을 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지금 한동훈 대표의 예를 들면은 장인의 아이디 실명 인증을 해야만 글을 쓸 수 있는데 장인 아이디, 딸 아이디 하여튼 가족들의 아이디가 쉽게 얘기하면 처가와 친가에 다 분포가 다 돼 있는데 이 양쪽에 다 동의를 얻어가지고 실명 인증해가지고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은 신은정 변호사 아니냐 이런 논리였어요 처음에. 이게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하진 않았을 거 아니냐. 본인이
장인어른 죄송한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번호 인증 몇 번 들어왔는지 알려주시면은 그러지는 않지 않았을 거냐. 처음에는 그래서 그런 접근인 줄 알았는데 근데 CBS 인터뷰에서 장해찬 전 최고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가족이 썼다라고 인정을 하는 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살려주는 길이다. 그렇죠. 그 편한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장해찬 전 최고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한동훈 대표 살려주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다. 이게 다른 조직 범죄라고 하면 훨씬 더 큰일 아니냐 이게 법적 문제 발생하는 거 아니냐. 댓글 부대가 따로 있다. 그렇죠. 아이디만 제공해주고. 그렇죠.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 저는 이게 뭔가 있는 얘기다. 이게 마치 둘 중 하나 택이라라는 얘기 같잖아요. 개망신당할래? 가족이라고 하고 개망신당할래? 아니면은 법적으로 갈래? 끝까지 갈래? 법적으로 빵에 갈래? 이런 얘기 같았는데 어젠가 그젠가 이제 동아일보 단독 해갖고 나온 게 이게 보니까 당원 게시판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글들 방금 말씀드린 그런 글들이 포털뉴스 댓글에도 있더라. 똑같은 IP로 있더라. 네, 이런 게 이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포털뉴스 댓글에 있는 이런 글들을 보니까 또 좋아요 수가 많이 찍혔더라. 그리고 이 좋아요 수가 많이 찍힌 글들도 있는데 어디 카페에서 여기 좌표 찍으면서 가자라고 하는 게 있었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한동훈 팬카페가 있잖아요. 거길 딱 보니까 또 여러분 당원 게시판으로 갑시다라고 한 다음에 게시판에서 도배가 쭉 된 적도 있더라. 이제 기사에 나오는 정황이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그럼 저같이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첫째, 당원 게시판에다가 우리가 도배를 한다. 근데 하루에 3개밖에 못 올린다. 아이디다. 하도 글을 많이 쓰니까. 그래서 아이디를 막 바꿔가면서 글을 올리던 와중에 그거를 포털 뉴스 댓글에서도 해? 바빠서 하겠어요 그거? 진은정 변호사가 바쁜데. 아니 뭐 하라면 하겠어요 그거를? 그렇게까지는? 아니 그거를 당원 게시판에서도 막 로그인했다 로그아웃 했다가 로그인했다 로그아웃 했다가 이것도 바쁜데 그것도 컴퓨터 잘하면 또 모르겠어요. 그치. 컴퓨터 잘해요? 아니요. 그거를 진짜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상머신을 한 3개 정도 만든 다음에 가상머신에다가 각각 다른 아이디 막 로그인 시켜놓은 다음에 막 쓰면 매크로를 돌려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것도 시스템에 따라서 막으려면 막을 텐데 매크로까지는 아니어도 가상머신에서 이렇게 각각 다르게 로그인한 다음에 하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근데 거기까지 진은정 변호사가 컴퓨터 도사인가? 그건 모르겠고 아니면 실제 노트북을 막 여러 대를 동원했나? 근데 아무튼 그걸 하기도 그렇고 근데 거기다가 그것도 당원 게시판에 들어간 아이디도 막 수개씩 되는데 거기다가 포털도 하나의 아이디로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개 아이디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의문은 좋아요 수가 많았다. 그러면 만약에 자연스럽게 하려면 좋아요 수가 많은 댓글 중에 마침 한동훈 찬양하는 글을 찾아내서 그거를 이렇게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했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찾아내는 것도 수고고 그걸 했을까? 아니면 글을 쓴 다음에 좋아요를 뻥치기를 막 한 다음에 그거를 댓글 상단에 올리고 드루킹이 한 거 아닙니까 옛날에? 그죠? 드루킹들이 한 거잖아요. 막 뻥치기 상단에 올리고 그거를 가지고 가가지고 당원 게시판에다 작업을 하고 요런 프로세스였을까? 저는 이거는 요 정황을 보면은 만약에 뭔가 팀이 있었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후자가 훨씬 더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 단독 범행이 아니라 댓글 부대의 존재가 합리적 추정이 된다. 팀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세 번째로 팬카페에서 당원 게시판으로 갑시다. 그런데 와 갔다. 이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만 이게 알리바이일 수도 있는 것이고 갑시다 한 다음에 그냥 알리바이 남겨놓고 작업했을 수도 있는 거고 갑시다 자체가 작업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러면 만약에 김민하 선수 말대로 댓글 부대가 있는데 진은정 변호사가 한 거다로 수습을 하면 한동훈 대표는 위중교사죄고 진은정은 위증죄가 되는 겁니까? 근데 이게 또 장해찬 전 최고가 또 갑자기 어제 뭘 얘기했어요. 강남 카푸치노 얘기를 하잖아요. 강남맘 그건 카푸치노. 못 봤어. 뭐야? 강남맘 카푸치노 얘기를 또 해요. 강남 맘카페에서 진은정 변호사가 퇴출됐을 거라는 뭐 그거? 퇴출됐다. 퇴출됐다. 근데 그게 아무나 들어가는 카페가 아니래요. 뭐 강남 아파트에 아무나 살 수 있습니까? 그렇죠. 강남 아파트 사세요? 아니요. 어디에요 집이? 저 용산. 자가예요?
전세입니다. 전세도 한두 푼 하지 않는데 역시 제 재산은 후보 때 다 공개가 됐으니까. 그래서 강남 맘카페는 이제 동네 주소에 따라서 이제 아예 가입이 되고 안 되고가 설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래서 다른 동네 사는 사람이 가입이 안 될 거예요. 그 카페는 제가 알기로 가입을 하려면은 무슨 추천인의 추천을 받아야 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쉽게 가입할 수도 없고 왜냐면 또 강남의 주요 정보들이 거기 막 있을 거 아니에요. 맘카페에서 제가 뭐 맘도 아니지만 뭐 잘 모르지만 거기서 뭐 하겠어요. 막 동네에 이제 정보나 이런 걸 주고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강남의 맘들이 모이는 대형 카페다. 무슨 정보를 주고 받겠어요, 강남에서? 보통은 육아 관련된 그렇겠죠. 거나 학원 정보. 그렇죠. 그다음 부동산, 뭐 중고거래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네. 얼마나 황금 같은 정보들이 모이겠어요, 그렇죠. 거기. 네. 그러니까 함부로 가입을 하면 안 되는 카페예요, 거기가. 저희 아이 처음 키울 때는 맘카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성동 맘카페에 가면 뭐가 있대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뭔가 좀 분담을 해야 되니까 가입을 해볼까 하니까 네이버 아이디로 접속을 하면 남자는 가입이 안 됐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래서 저는 이게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동네도 뭔가 설정할 수 있겠지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애도 키워야 되는데 뭐 애 없는 것처럼 얘기한다. 당 대표 한다고 그러다가 이제 유튜브 이거 하는데 여러분 이거 유튜브 이거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준호 변호사가 이거. 진은정 변호사도 강남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대치맘.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국정농단 특검하고 이럴 때 그 특검 응원하는 꽃바구니 가고 이랬잖아요. 꽃이 막 있고 이랬지 않습니까? 주로 그분들 키워드는 꽃이잖아요. 네. 허환을 보내거나 뭘 보내잖아요, 자꾸. 근데 그거를 이제 강남맘 카푸치노 그 카페에서 야 이런 걸 하는데 우리가 응원의 메시지로 꽃바구니를 보내자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진은정 변호사가 한동훈 대표 와이프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나중에 들통이 났다 이거죠. 와이프인데 정치적 얘기를 원래 맘카페는 또 안 하는데. 그렇죠. 그 와이프인데 그렇지 않아도 조금 그렇긴 한데 꽃바구니 보내기 운동을 근데 와이프였네 이래가지고 쫓겨났다는 거예요. 장해찬 전 최고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 하니 그때 꽃바구니 보내기 했던 그 아이디 그거랑 지금 뭐 커뮤니티에 글 퍼져나르고 뭐 이런 아이디랑 같은 아이디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저 얘기를 왜 할까? 잘 생각해 보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장해찬 전 최고가 이렇게 저렇게 지금 무슨 뉘앙스를 주고 있는 거냐면은 제가 느낀 거는 이게 저의 이제 해석입니다. 장해찬 전 최고가 단서를 준 거를 끼워 맞춰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건데 팀이 있는 건데 이 어떤 여론 조성 팀 같은 게 한동훈 가문의 여론 조성 팀 같은 분위기로 있는 건데 거기 팀장이 진은정 변호사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아까 위증이랑 미중교사 얘기했잖아요.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얘기일 수 있는 거죠. 진실이다. 네, 가족이 한 거다와 댓글팀이 있는 거다가 사실상 같은 얘기일 수 있다 이게. 지금 그런 분위기가 됐다. 강남맘 카푸치노 얘기를 하면서. 그거 되게 애정이 깊은 부분가 보네요. 애정 얘기를 하면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아무튼간에 뭐. 네, 의외네.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나온 상황에서 그러면은 그래서 한동훈 마저 배우자 리스크로 지금 잡아먹히고 있다. 그래서 사실 친윤들이 노리는 효과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이제 월요일인가 경향신문에 김민하가 아니고 김민아 씨가 있습니다. 그런 글을 썼어요. 한동훈 하는 걸 보니 윤석열, 김건희 떠오른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자기 와이프 감싸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끝에 잠깐 한두 문장을 그렇게 썼는데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감싸고 이러는 거랑 한동훈 대표가 이거 단호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냐. 이게 뭐냐. 근데 이게 정확하게 용산 플러스 친윤이 노리는 효과죠. 그리고 이게 심지어는 이제 최고위에서 대놓고 얘기하는 상황 되지 않았습니까? 최고위에서 이제 김민전 최고가 저기요 무슨 뭐 팔동은 얘기하고 말이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거 우리는 안 가르쳐 줍니까? 뭐 이런 얘기 하는 와중에 저기요 한동훈은 우리가 뭐 비판하면 뭐 고발합니까? 근데 왜 그러면 뭐 뭡니까? 뭐 기사도 났던데 이랬더니 한동훈 대표 그 자리에서 이제 또 이제 본능 나오죠. 참지 않는 본능. 바로 반론 들어가잖아요. 팩트를 확인하고 말씀 이렇게 바로 반론 들어갔죠 또. 반론 들어갔는데
놀라운 것은 김민전 최고 거기 눌려가지고 씨 내가 분명히 기사를 봤는데 기사를 찾지 못해가지고 팩트를 확인도 안 하고 이제 얘기한 사람들이지 않았습니까? 기사가 안 났는데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면은 그것은 고발 대상이다라는 기사가 난 적이 없는데 그런 기사가 났다는 걸 근거로 얘기한 사람처럼 됐는데 사실은 그 기사는 존재하잖아요. 네, 채널A가 썼다. 네. 네, 그래가지고 하여튼 한동훈 대표가 팩트에 근거해서 얘기하라고 그러고 친 한동훈 쪽이 와 너는 왜 그러냐 이러고 거기에 또 친윤계가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괜히 또 편들면서 당신은 사무부총장이 자꾸 왜 얘기해 이러고 사무부총장이 언제 지금 우리 최고위원들이 얘기하는데 왜 끼어들어? 그러니까 정성국 사무부총장이 끼어들어가지고 이제 의원이죠. 예. 뭐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랬는데 신동욱 의원이 당신은 왜 끼어들어 이러고 이제 당신은 왜 끼어들어 나오면 이제 개싸움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러면 저 정도 되면 심리적 분당 상태지. 네, 그래서 화급히 최고위원은 비공개되고 뭐 이렇게 되고 뭐 이런 거거든요. 봉숭아학당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건 봉숭아학당 모욕 발언이라니까. 그건 국민의 사랑을 받은 학당이야. 왜 맨날 봉숭아학당 보고 뭐라 그래? 어쨌든 네. 봉숭아학당 되고 나서 이제 봉숭아학당 되는 거를 기자들이 봤으니까 한동훈 대표가 나와가지고 당대표로서 이 봉숭아학당 사태에 대해서 수습을 해야 되는데 또 참지 않죠. 수습을 하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말을 아낀 거는 이 난리통이 날까봐요. 해서 난리통은 이미 났고 난 가만히 있을 것 같냐. 난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러면서 막 무슨 지금 이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 명태균 이슈 관련된 사람들, 김대남 이슈 관련된 사람들이 당대표 흔들고 이러려고 문제 제기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말이야. 근데 김민전 최고나 장해찬 전 최고가 명태균과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이 없어요. 김대남과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이 없어요. 명태균, 김대남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그러면은? 누구를 겨냥하는 거예요? 용산을 겨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식 세계관은 우리가 명태균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명태균 얘기를 막 하면 야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명태균 이슈라는 거는 보수가 이렇게 썩어서야 되겠느냐. 보수가 공천을 자의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갖고 장난치고 그 여론조사를 갖고 장난치면서 돈을 막 저렇게 주고 예?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여론조사를 해주고 못 받은 돈을 공천으로 대신 받고 나중에는 창원 산단에 막 그 논의에 끼어들어가지고 그걸로 막 땡겨오려고 그러고 그런 게 국정농단이 되고 나라가 그렇게 가서 되겠느냐 이런 심각한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동훈식의 대응 방법은 뭐다? 나를 당원 게시판과 진은정으로 나를 지금 쫓아내려고 해? 그럼 나는 명태균으로 되치기를 해야겠다. 명태균으로 이 용산과 친윤에 대해서 반격해야겠다. 이렇게 가는 거다 이게. 이준석 세계관이랑 같은 거예요? 비슷한 거죠. 비슷한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식인 거잖아요. 김대남 얘기도 똑같은 거잖아요. 김대남 얘기도 뭐 그런 식인 거고 이재명 대표 얘기도 비슷하게 갑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 얘기를 선거법 위반 1심만 나오면 뭐 우리가 대박 난다 이 얘기를 그 얘기에 다 걸기 하는 것도 웃겼지만 선거법 1심 징역형만 나오면 국민의힘은 살아나니까 국민의힘은 대박 나니까 그 전에 대박 나는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김건희 리스크를 사전적으로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요 논리도 웃겼지만 대박이 그거 판결은 판결이고 그거와 관계없이 김건희 리스크를 뭐 이걸 해소해야 되는 거면 본질적으로 해소해야 되는 거면 해소를 하시면 되지. 이재명이 거기서 왜 나옵니까? 이재명은 이재명이고. 근데 그거 두 개를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웃겼지만 이 당원 게시판 얘기를 공격받으니까는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 쪽에서 뭐라고 하느냐 이재명이 1심 징역형 나와가지고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바로 그 1등 공신인 나를 쳐? 어질어질한 세계관들이다. 근데 김건희 특검법 그래서 중대 결심 할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났다가 또 백불에서는 뭐 그런 적이 없는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좀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한국일보 단독 이래가지고 오늘 오전에 잠깐 나왔다가 그게 뭐냐면 한동훈 대표가 그랬다는 거죠. 주변에 친한계들한테 야 날 갖고 이렇게 공격을 해가지고 쫓아내려고 그러면은 지금 쭉 스토리 들으면은 친윤에서 이 진은정 변호사와 이 소위 말하는 단계 얘기를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준석, 김기현 제거하듯 또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면은 끝까지 가겠다고 하면 이 얘기를 얘들아 이제 얘기하지 말자 이래가지고 페이드아웃 시켜가지고 완전히 이제
볼륨을 완전히 죽이지 않으면은 줄여서 이제 없는 얘기 만들지 않고 끝까지 볼륨 키운 상태로 놓겠다는 거는 한동훈은 죽이자 김옥균 프로젝트가 맞는 거거든요, 이거. 여기 맨날 김옥균이야. 네, 그렇게 가겠다는 게 맞는 건데 나를 죽이겠다고 하면은 나 중대 결심. 나는 결심. 그런 김건희 특검을 받아야지 이거 별 수 없어. 뭐 이런 얘기를 주변에 했다는 비슷하게 했다라는 얘기가 단독으로 나왔는데 그 기사를 보고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에 그 기사를 들으면 김건희 특검은 특검 사안이면 받는 거고 아니면 안 받는 거지. 그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과거에 검찰 수사가 부실했으면 부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핸드폰 반납한 다음에 그렇게 부실하게 조사를 한 끝에 불기소를 한 게 국민들이 볼 때 납득이 안 되고 수사기관이 봐도 납득이 안 되고 검찰 수사를 해본 사람이 봐도 검사 출신이 봐도 납득이 안 되면 특검 수사를 하자고 하는 거지. 그리고 그게 아니라 한동훈 대표가 그간 주장해 온 대로 특검이 위헌적이고 특검이 그런 특검이 전례가 없고 특검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면은 특검의 이유가 없는 거지. 자,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나는 특검을 받아야겠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여기 있네. 네, 근데 그런 식으로 나를 공격하니까 또 방어수단으로 특검 카드를 내밀어야지. 이렇게 간다. 그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얘기를 자기가 했다라는 게 되니까 바로 아까 전에 이제 최고위 하면서 뻔한 거 아니에요? 기자들이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바로 얘기합니다. 그것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것도 표현을 보세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얘기를 처음 듣습니다라든지 그건 제가 모르는 얘기입니다라든지 뭐 예를 들면은 전혀 뭐 이게 없는 얘기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누가 한 얘기입니까? 그러면 같이 회의를 하고 있을 때 누가 얘기를 했고 그냥 이제 이러고 있었다. 친한 게 중에 누가 했단 얘기겠지 그러면. 그죠? 네. 심상치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진석 비서실장이랑 홍철호 정무수석이 원내를 방문해서 한 40명이랑 뭐 회동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전부터 그 왜 이제 이 시점에 김옥균 프로젝트를 왜 가동하냐 한동훈 대표가 그 윤석열 기자회견 이후에 그래도 좀 맞춰가려고 하는데 애초에 좀 제가 약간의 그 의문을 제기했잖아요. 특검 수정 안 내고 이러면서 민주당이 불안해진 거 아니냐 용산하고 친윤계가 그 불안해진 게 작용한 것 같고 그게 아킬레스건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친한계 쪽에서도 야 그냥 이거 아킬레스건 그냥 우리도 찌르자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근데 친한계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없죠. 8명이라도 동원할 수 있어야지 우리 이거 갖고 할 거야 라고 하는데 8명이 없잖아요. 몇 명 없어요. 원외 인사만 몇 명 있는 거예요? 원애들만 있고 원애들만 윤석열 때문에 우리가 떨어졌어. 요즘 보면 뭐 윤희석 대변인이라든가 뭐 정광재 대변인인가요? 그런 분들도 화력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고 제일 화력 좋은 사람은 신지호 씨잖아요. 신지호 전략 사무부총장인가 그분인잖아요. 그분이 나왔고 뭐 김건희 여사 고모 얘기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주진우 그분은 이재명 잡는 매 옆에 있는 이제 제비 정도 되고 싶은 기분이지만 그렇지만 이분이 친윤이냐 친한이냐를 물어보면 지금 좀 애매하거든요. 이분이 뭐냐 이거 그래요? 약간 밑보인 거 아니었어요? 그런 얘기도 있고 그 비서관 꼽고 뭐 어쩌고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있고 그러나 또 미련이 남아있다는 얘기도 있고 뭐 모르겠어요. 뭔지 이게 완전 찍혔다고 들었었는데 저는 그러니까 용산에서 그런 줄 알았는데 얘기는 근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항상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뭔지. 차마 유튜브지만 저희 품격을 지키기 위해 차마 다 못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하여튼 뭐 그들만의 이제 관계가 있을 테니까. 근데 아무튼 뭐 그 하다가 어쨌든 갑자기 저쪽에 부산에 출마를 하고 지금 뭐 한동훈의 품에 안긴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게 있겠죠. 근데 그분이 그러면 마지막까지 정말 김옥균 프로젝트가 가동되는 와중에 그러면은 3일 천하, 그렇죠? 3일 천하의 끝을 같이 할 것이냐, 그걸 모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를 들면은 박정훈 의원, 그 다음에 세트로 자꾸 움직이는 배현진 의원, 그죠? 그들이 뭐 함께 할 것이냐, 3일 천하의 끝을. 그분들은 안 그럴 수 있죠. 박정훈 의원은 그나마 뭐라고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배현진 의원 요새 뭐라고 얘기한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죠? 모르고 8명을 못 모읍니다. 한동훈 대표가 할 수 있는 이제 그 김건희 특검과 관련된 견제 움직임 뭐가 있느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그런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당 대표다. 그런데 여러분 특검이 이게
특검 받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특검은 부결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는 친윤도 아니고 친한도 아니야라고 자꾸 주장하는 그 중간에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8명은 넘겠죠. 최대 몇십 명 된다라고 지금 하는 분석이 그동안 있었는데 하여튼 이분들이 뭐 아무튼 이렇게 계산하든 저렇게 계산하든 8명 넘을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친윤도 아니라고 하고 친윤도 특검은 아니라고 하고 한동훈도 특검은 아니라고 하면 그럼 뭐 이탈은 하지 말아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공산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막기 위해서 당대표로서 뭐를 걸어버리는 효과가 있는 건데 이번엔 가만히 있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뭐 글쎄요 이러면 어떡하냐 조금의 이제 여지라도 남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친윤 쪽에서 있는 거고 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좀 불안감을 더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압수수색을 검찰이 이제 너무 스무스하게 들어갔다 이것도 있지만 물론 내줄 게 없어서 스무스하게 들어간 거다라는 말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천 관련한 거는 우리는 이미 다 파기하기로 해서 줄 게 없어요. 이래가지고 검찰이 그러십니까? 그래갖고 몇 개 들고 나왔다. 이것도 있지만 한동훈 대표 측에서 우리는 그 명태균이 설치고 다닐 때 당이 없었어요. 다 갖고 가세요. 그냥 뭐 얼마 남아있진 않지만 당무감사 자료 이런 거는 있으니까 그 당시에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뭐 이런 거 논의 자료는 있으니까 이거는 뭐 갖고 가세요. 이래갖고 갖고 갔다는 얘기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의심하는 거잖아요. 오늘 중앙일보에 강찬호 씨가 쓴 칼럼이나 이런 거 보면 그런 얘기거든요. 그게 한동훈 쪽에서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자기를 찌르는 것 같으니까 명태균으로 방어한다. 명태균으로 방어를 하려다 보니까 명태균 이슈에 관한 검찰 수사에는 지금 열려있다. 그래서 압수수색에 관련돼서도 적극적으로 나온 것이다. 마찬가지로 특검 사안에 대해서도 굳이 적극적으로 이거를 방어하려는 스탠스는 아닌 거다. 근데 이 얘기를 제가 말씀을 해드렸냐면 김건희 특검이라고 부르는 그 특검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 명태균이 있습니다. 명태균 사건이 있잖아요. 명태균 사건에 대해서 근데 그동안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해왔냐면 이건 특검을 받으면 안 됩니다라는 근거 중에 당사가 압수수색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치. 네. 그래서 안 됩니다라고 했었죠. 네. 여러분 당사가 압수수색이 되면 좋겠습니까? 네? 여러분 막 이탈을 하고 싶은데 당사가 압수수색 당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근데 어저께 했어요. 압수수색은 이미. 그러니까. 정의당도 그렇잖아요. 뭘 법안 아무리 좋은 법안이라도 그걸 통과시키면 당사를 압수수색 하겠다고 하면은 그거 하겠어요? 해야지. 해야 돼요? 당사가 압수수색 당하는데 선공 후당 아니야? 뭐 찔릴 게 있어야 뭐 압수수색. 선공 후당이에요? 선공. 선공. 야. 그런 거 아니야? 저희가 지금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지금 당 대표도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아니 당이 존재하는 이유는 공을 잘 하기 위한 거 아니야? 지금 당 대표 선거 나왔어도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자, 당대표 선거를 왜 나갑니까? 이상하게 하시네. 이분은 아직 정치인이 덜 된 것 같습니다. 네, 정치인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정치인은 아니죠. 네, 정치인 아니에요? 유튜버. 그래요? 이 유튜브 이름 김준우의 야망인데 아직 야망을 펼치지 않고 발톱을 감추고 있습니다. 아주 발톱을 지능적으로 감추고 있다. 이제 여기서 잘못 얘기했으면 발톱이 지금 나온 거라고 얘기했을 텐데 발톱을 지능적으로 감추고 있다. 네. 한동훈 대표가 1년 동안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치 일선에서 뭐 중간에 휴지기도 있었지만 근데 약간 지금 이제 원래 철두철미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잖아요. 근데 정치에 오면서 이제 혼미해진 것 같아요. 정신이. 정치로 들어가면 누구나 혼미해집니다. 혼미해진 거죠. 그래서 제가 혼미해진 여기서는 정신을 차리고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기사에서 제가 제일 혼미했던 게 조한창 전 판사, 조한창 변호사를 국힘목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할 거라는 움직임이 기사에 떴어요. 근데 조한창 전 판사 행정법원 수석부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 전에 대법관 후보 추천에도 뭐 이름이 올라왔었는데 이제 마용주 판사가 이제 대법관으로 제청이 됐죠. 그러니까 다행인데 왜 이 얘기 드리냐면 조한창 전 판사가 사법농단의 관여자예요. 그래서 임종원 처장한테 받아가지고 이제 아니면 이규진 실장 만나가지고 문건을 받아서 그 내용을 뭐 반정호 부장한테 얘기하고 뭐 하여튼 이런 거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사법농단에서 중앙지검 3차장 하면서 이 수사팀장이 누굽니까? 한동훈 대표잖아요. 그럼 자기가 수사하고 이 사람 가담했고 기소는 안 했더라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찍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국힘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다? 그럼 이미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아웃 오브 컨트롤이 본인이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지금 뭐하는 이 사람은 지금 왜 정치를 하고 있나? 요런 지금 그래서 정신이 혼미해진다. 근데 이 정권에서는 그 정도는 뭐 일도 아니에요. 물론 이제 지금 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같은 경우는 소수 의견도 못 쓰게 해가지고 지금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해서 최소한 이 사람이 자기들이 수사한 정호성 씨 이런 사람들 지금 탄핵 수석 아니야? 탄핵 수석. 그렇죠. 아 이건 탄핵 전문위원으로 청와대에서 탄핵 당할까봐. 아니 그래서 이러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불안한 가운데 친윤과 용사는 그래서 면대면으로 의원들을 직접 챙기는 가운데 그러나 면대면으로 직접 챙겨도 불안하잖아요. 불안하지. 재의결할 때 어떻게 될지. 그래서 마지막 진짜 카드까지 고려한다 지금. 분당? 아니죠. 제명? 아니 그런 거 아니죠. 연판장? 아니 이거는 일단 투표를 막아야 되는 건데 투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 기명 투표로 하자. 아니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렇죠. 어떻게 하냐. 투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대단합니다. 내가 이게 진짜 대단한 얘기예요. 대단합니다. 저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신작 이렇게 해야지. 난 뉴스를 못 봤네. 이렇게 해야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다. 뭐야? 일단 회의장에 가야 되잖아요. 의결 정족수 때문에. 그죠? 회의장에 갑니다. 회의장에 가서 투표에 참여합니다.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기표소에 안 들어갑니다. 기표소에 안 들어간 다음 바로 투표함으로 직행합니다. 투표함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108명이 그대로 무효표. 그대로 이제 기권인데 만약 그걸 잘 보고 있다가 어떤 녀석이 기표소로 들어간다. 그 녀석은 이탈표지. 걔는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녀석은 혼난다. 이북에서도 잘 안 할 것 같은 얘기인데. 정확하게 북한에서 하는 방식이죠. 그래? 북한에서 그 거수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투표하러 들어갈 때 모두 다 찬성 투표하자 써 있고 들어가서 이제 찬성 기표소 있고 반대 기표소가 있고 찬성 기표소에 들어가기 전에 수령님 저기 사진에 인사 한번 하고 그다음에 찬성 기표소에 들어가서 찬성 찍고 넣고 반대하고 싶으면은 반대 기표소에 이렇게 주변 둘러보면서 씨 어떡하지 들어가서 나오면은 주변 시선이 싸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집어넣는데 끌려가고 이제. 아이고 뭐 거기도 원래 반대표 몇 편 있고 막 그러지 않아요? 전부 늘 만장일치는 아닐 거 아니야. 난 북한 의회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99%가 나오기도 하고 100%가 넘기도 합니다. 100% 넘는 거. 왜 넘는지 아세요? 몰라요. 100% 왜 넘는지 아세요? 어떻게 100%가 넘을 수가 있어? 100%가 왜 넘느냐? 거기 너무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수령님을 너무 존경해서 투표를 한 다음에 옆 지역구에 있는 녀석이 다 와가지고 이 지역구에서 투표를 또 하는 거예요. 너무 존경해서. 의회가 아니라 그냥 일반 투표할 때. 보면 어때요 지금 의회? 네, 알겠습니다. 보면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걸 사실 적시가 아니면 김민하 평론가만 소송을 하십시오. 아니 나 북한 투표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니까. 투표 북한 사람들이 뭐 이거 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걸 한다고 지금 기사가 그저께인가는 이제 서울신문 단독으로 그걸 검토하고 있다라고 서울신문 단독으로 났는데 오늘은 막 기사 중간에 동아일보나 이런데 기사 중간에 그것도 검토 중이에요 막 나와요. 기사 중간에. 멋지다. 그러면 이탈하는 녀석을 잡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히기 싫으면은 바로 직행을 해라 투표함으로. 작년에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했을 때 민주당에서 그 소를 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은 바로 북한 되죠. 아니 오히려 그래서 부결이 되고. 부결이 되면 또 양상이 되게 다르게 나왔을 수도 있잖아요. 부결이고 뭐고 간에 바로 신문 1면에 조선노동당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진보정당은 할 수 없는 거지만 바로 1면에 조선노동당 나오고 아니 옛날에 통진당 때였나? 언제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당원증을 들었나? 당원증을 든 게 아니라 저기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대의원 폐차 이런 거. 대의원 표찰 있잖아요. 그거 정의당 재석 확인하려고 들었거든요. 근데 조선일보인가? 그 똑같이 그 저기 북에 있는 조선노동당도 뭐 행사하면 당원증 들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라고. 그거를 사진을 2개를 붙여가지고 똑같은 거다. 문화가 똑같다.
그때가 뭐 왜 그랬지? 그 뭐 아메리카노 얘기하고 그런 때였나 그때가? 뭐? 예? 그게 똑같다 이렇게 들은 게. 하여튼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기명 투표는 뭐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예? 늘 기명 근데 그거 기명 투표가 아니고 재석 확인할 때. 아니 재석 확인 안 하고 투표할 때도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네. 투표할 때 근데 투표할 때는 다 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일부만 들어서 네. 그걸 비교하기가 어려웠을 건데 네. 재석 확인은 다 들잖아요. 네. 다 들었으니까 북한도 뭐 할 때 그 당원증 다 들고 있는 사진 있잖아요. 맨 앞에 이제 김정일이나 김정은이 들고 있고 쭉 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야말로 조작이네. 그러면 조사일보 그 사진을 기사가. 두 개를 붙여놓고 이게 같은 거다 이게. 참, 네. 아무튼 북한 얘기하다가 갑자기 글로 갔는데 아무튼 그런 극약 처방까지도 고려를 하는 윤석열 정권입니다. 지금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나는 무릎을 쳤다. 이런 방법, 이런 방법이고요. 진작 이렇게 했어야지. 뭐하러 한동훈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이탈표 걱정을 하나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를 끌어낼 수도 있는 거죠. 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뭐. 장 좀 보고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진짜 예측 불가고 이 정권은 뭘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다가 뭐 끌어내려지는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이유는 진짜 상상할 수가 없네요. 그 이유는 이제 준비하고 있는 분도 있다. 그 이유를 비대위원장이나 이런 게 필요할 거 아닙니까? 뭐 권씨 중에 누가 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정씨가 아니고 뭐 정씨 누구요? 정진석. 아니 이분은 대통령 비서실장인데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거죠. 하긴 정진석 비서실장은 비서실장 된 지 얼마 안 됐죠. 뭐 그것도 이제 얼마 안 됐는지 아닌지도 그것도 대통령 마음이고 지난주에 개각 얘기 했나요? 했어. 우리가 네. 돌려막기 할 거라고. 회전문 인사. 이상민 국정원장 이런 얘기 했어. 그러니까 그런 거에 결론에 따라서 왜냐면 이상민 국정원장 설도 있지만 그 전에는 이상민 비서실장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뭐 달라질 여지도 있겠지만 다 대통령 마음이죠. 뭐 윤통 마음으로 뭐. 그건 새로운 학설이네요. 요즘 다수설은 여산 한남동에서 정한다라는 건데 지금 아니 대통령께서 윤통 마음이 곧 여사님 마음이고 여사님 마음이 곧 윤통 마음이지 그걸 복잡하게 그걸 검사 동일체처럼 부부 동일체 다 뭐 지금까지 뭐 다 그런 거죠. 그쵸. 뭐. 지난주에 예산 얘기했어요? 예산 얘기? 안 했어요. 예산 얘기라고 하면 이제 보시는 분들은 뭐야 이럴 텐데 별 얘기 아닙니다. 별 얘기 아니에요.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잖아요. 근데 바로 추경을 던졌다. 짠물 예산이잖아요. 추경을 던질 수도 있어 살다 보면. 근데 짠물 예산이잖아요. 내년에 절대 돈 안 쓸 거야. 여름에 준비해서 가을에 제출한 거잖아요. 봄부터 준비하죠 원래 1년 예산. 그렇죠. 절대 내년에 돈 안 쓸 거야. 제출했잖아요. 올해 경기는 상저하고일 것이야. 하반기 되면 경기가 나아져서 불행 끝 행복 시작일 것이고 하반기부터 내년에는 그래서 올해도 돈 안 썼지만 내년에도 돈 안 써. 진짜 짠물 예산이야. 진짜 돈 안 써요 예산이. 국회에서 심의 중입니다 그 예산을. 뭘 빼니 넣니. 근데 대통령이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지지난 중가에 자다가 일어나서 예산을 써야 될 것 같아. 내년에는 양극화를 해소해야 될 것 같아. 우리가 막 얘기할 때는 뭐 이러더니 우리가 그럴 때는 아무 듣지도 않더니 양극화 해소해야 돼. 해소해야 돼. 중산층을 두텁게 해야 해. 이러더니 갑자기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돈을 쓰자고. 예산을 통과도 안 했는데 예산을 지금 짠물 예산을 제출을 했다니까요. 내년도 예산을 돈 안 쓰는 예산을. 근데 갑자기 적극적으로 돈을 써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그러면은 갑자기 일어나셔가지고 돈을 적극적으로 쓰자 그러면은 추경을 편성해야겠네. 근데 보통 추경 편성은 내년 예산을 확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좀 몇 달 지나고 나서 여러 부족함이 있는 것 같으니까 추경을 편성할 테니까 국회가 좀 도와주십시오 이래야 되잖아요. 예산을 아직 확정을 안 했는데 내년 예산 확정도 안 했는데 추경을 할까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는 기재부에서 손들고 그거는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추경은 검토를 안 할게요. 이런다니까요 지금. 진짜. 나라가 엉망이야.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사고를 치면은 여당이 이거를 말이 되는 얘기로 마사지를 막
딱 한 다음에 그치. 추경 전문가 추경호 원내대표가 해야겠네. 그거는 어떻게든 연착륙을 막 시킨 다음에 그래서 내년에는 이러저러한 걸 할 거기 때문에 뭐 이게 협조도 해주시고 뭐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당정 관계가 지금 일반적이지 않죠. 그 다음에 이걸 위해서 정부가 움직이지도 않죠. 신문 1면에 동아일보 신문 1면에 엊그제 제목이 에이스는 다 떠나고 있다예요. 에이스가 다 떠나고 있다. 관료조직은 야 이거는 이제 일하면 큰일 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복지부동이다. 이 보수 언론의 기획이 다 그런 거잖아요. 정부가 왜 안 움직이겠습니까? 이게 이건 뻔한 거지 않습니까? 정부는 움직이지도 않죠. 아무도 국정은 책임지지도 않죠. 이런 상황에서 뭔 이게 자기들끼리 내전 상황에만 집중하고 있죠. 예, 정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제일 얘기하기 좋은 게 내전이거든요. 운동권들 제일 좋아하는 얘기가 뭐예요? 정치 경험이 없는 운동권들이 제일 좋아하는 얘기가 남의 정파 얘기입니다. 남의 정파 얘기, 우리 정파 얘기, 우리랑 남이 어떻게 싸우는가 이 얘기만 엄청 좋아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별로 관심 없거든요. 비슷한 거예요 이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꼬라지를 보고 있다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이면 뭐 트럼프 집권 이후에 지금 그렇죠. 뭐 관세를 지금 미국이 캐나다랑 멕시코에 엄청 때렸는데 여기에서 우리 지금 어떻게 또 대응할 거냐. 뭐 우크라이나 문제 관련해 가지고 뭐 북한 예의주의 하고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할 거냐. 우크라이나 또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잖아요. 뭐 또 천궁을 달라, 뭐 무기 지원 해달라, 뭐 이런 거 계속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프라이어티 있게 토론되고 막 뭐 해야 되는데 천궁을 들으면 이제 천공으로 들려. 미사일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천공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진짜 그 지금 뭐 지금 삼성전자 어떻게 할 겁니까? 네? 삼성전자를 어떻게 할 거예요? 무슨 전략실 같은 거 만든다고 또 뭐 그걸 만들면 뭐예요? 기사 났더라고요. 만들면 뭐예요? 제가 또 특정 기업을 망한다 그러면은 서운해하실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파운드리가 안 되잖아요 지금. TSMC한테 다 밀려가지고 TSMC한테 맡길 때만이 대박이 난다. 기업 이 빅테크들이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삼성 파운드리를 외면하고 이런 게 지금 위기의 시작 아닙니까? 얼마 전에 그래서 보조금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되면서 기껏 미국에다가 바이든 행정부 믿고 투자했는데 IRA 없는 걸로 한다고 하고 트럼프는 저러고 어떻게 할 건데요 지금? 거기 지금 최근에 또 뭐 하이닉스가 하이닉스 경력직에 누가 쓰겠어요? 누가 씁니까? 삼성전자. 그날 휴가 많이 냈다는 거 아니야. 중간급들이.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뭐 보수 걱정하다 재벌 걱정까지 합니까? 대기업 걱정까지. 재벌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핑계로 또 중소기업들 후려치고 사람 자르고 그 사람 잘라도 되는 시스템을 또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그런 쪽으로 또 갈라 그러니까는 그것이 벌써 걱정되니까 하는 소리죠. 뻔한 거 아닙니까 지금 다. 그러니까 뻔히 해야 될 일을 놔두고 뻔하게 다른 일만 하고 있다. 뻔뻔하게 그렇게 좀 정권 나라는 내팽개치고 큰일입니다. 내전 자기들 재밌는 내전에만 관심 가지고 게임적 세계관과 사고관 그거에 또 다들 유튜브 보면서 다들 거기에 코인 던지고 유튜브 슈퍼챗 던지고 저희는 막아놨어요. 김준우의 야망은 야망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하여튼 끝날 때가 된 것 같아. 오늘 여기까지 하고 유튜브가 슬픈 거예요. 맞아요. 뭐 웃으면 웃는다고 뭐라 그래. 뭐 눈을 감으면 감았다고 뭐라 그래. 무슨 뭐 어땠다고 뭐라고 해. 뭐 그래. 그런가 봐. 우리 인생이 슬퍼. 여하튼 다음 주에는 좀 더 밝고 건강하게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고요. 우리 그리고 오늘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어쨌든 되게 지금 이 광대한 유튜브 시장에서 아무 의미 없을 수도 있지만 이제 구독자분이 3,000분을 돌파하셔가지고. 그래요? 이제 원래 몇 명이었는데요? 지난주에 한 2,000 몇백 명이었겠죠. 매주 몇백 명씩 들어요. 그냥 매주 몇백 명씩 그냥 순증하고 있다. 야망이 채워지고 있네요. 그렇습니까? 야망이 다 채워지려면 몇 명까지 가야 돼요? 일단 정의당 TV를 꺾어야 되니까. 정의당 TV가 몇 명인데요? 그건 만 몇천 명 될걸요? 만 몇천 명이요? 야망이 지금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겸손하게 험불하게 계속 꾸준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정의당 대표 출신이 자기가 하는 유튜브가 정의당을 꺾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되게 정의당스러운 상황이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음 주에도 찾아뵙도록 하고요. 네, 다음 주에도 건강한 김민하 평론가의 웃음소리를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